한국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썼을까? 대한민국은 한국이라는 말에 대라는 글자와 민이라는 글자를 더한 것입니다. 대라는 글자는 크다를 뜻하고 민이라는 글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100여 년 전부터 사용되었고 이전에는 아주 오랫동안 한국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은 하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한국 사람에 관련된 많은 것들에 한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한글, 한옥, 한복, 한식, 한약 등입니다. 이 한은 한이 맺혔다라고 할 때의 한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한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풀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을 말합니다. 한국인을 한이 민족이라고 말한 사람은 일본의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이며 종교학 교수였던 야나기 무네요시입니다. 1984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까지 받은 이 일본인은 많은 한국인들처럼 한국의 문화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한은 하나, 크다, 밝다, 많다, 전체, 하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 한개할 때에는 하나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이 크다는 뜻으로 쓰인 말을 보면 넓은 길을 한 길, 크게 내쉬는 숨을 한숨이라고 합니다. 한탄강은 큰 여울, 한천은 큰 냇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를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아버지 한어머니에서 온 것이며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큰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한은 하나다, 밝다, 광명,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밝은 것을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다를 한자로 표기할 때 한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 글자들은 글자 자체도 밝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한은 하늘과 땅 사이, 나무 옆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고 한에도 태양이 있습니다. 한강, 한수, 한양, 한성 등의 지명은 모두 밝고 큰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은 밝은 광명의 세계, 모든 것의 근원인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한국의 선조들은 이러한 밝은 세계를 한, 하나, 하늘, 한얼, 한울 등으로 불렀고 공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밝은 근원의 세계를 높여서 임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님, 하느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이란 밝은 나라, 큰 나라,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양심이 밝고 큰 정신을 가진 나라입니다. 최초의 한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난 것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약 1만 년 전에 한국에 대해 조선시대의 이매기 저술한 한국봉기라는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대기에서 말한다. 옛날 한국이 있었는데 백성은 부유하고 많았다. 처음에 하님께서 천산에 사시면서 득도하시고 오래 사셨고 몸에 병이 없었다. 하늘을 대신하여 널리 조화롭게 하여 전쟁이 없게 하고 누구나 힘껏 일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일이 없게 하셨다. 한국의 국민들은 스스로를 밝은 사람,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조대기 등의 역사 서적은 후에 조선왕조실록에는 백성들이 읽는 것이 금지된 서적 목록에 나타납니다. 신시 배달국과 한국. 한국이 있었던 시기가 지나고 약 6천년 전 기원전 3898년에 일대 한웅인 거발한 한웅이 풍백, 문사, 우사라는 3명의 신선 정승과 함께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의 청평에 도읍하여 신시 배달국을 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신시 개천이라고 부릅니다. 3,000명의 무리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손임을 깨닫고 양심을 밝힌 천손이었습니다. 신시라는 단어를 당시에 어떻게 발음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시는 하늘 나라,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라는 뜻이며 배달은 발달, 즉 밝은 땅, 광명의 나라를 의미하여 한국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시의 지도자는 한웅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광명의 왕, 하늘의 왕, 깨달아서 밝은 의식을 가진 광명의 성인을 의미합니다. 한웅은 18대까지 1565년간 이어졌고 그 정신은 고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조선의 상한. 일대 단군인 단군한검은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개천 개국하였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을 개천, 즉 하늘을 연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의 선조들에게 그러한 웅대한 뜻과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은 한자로 아침조, 밝을 선임으로 밝은 아침의 나라, 태양의 나라, 광명의 나라라는 뜻이며 이것은 한국, 신시 배달국과 같은 의미입니다. 조는 해가 뜨는 아침에 달도 떠 있는 모습으로 광명을 의미합니다. 고조선은 광활한 국토를 지난 마한, 번안의 상한으로 나눠서 운영하였습니다. 고조선 이후에도 계속 사용된 상한이라는 말. 기원전 238년 고조선이 문을 닫자 고조선에 속해 있었던 많은 국가와 부족들은 서서히 중앙정부에서 이탈하며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국가들이 경쟁하고 다투는 열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국가가 다른 국가를 병합하면 영토와 인구를 늘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병합당하면 국가가 없어지게 되므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경쟁하고 다투는 전란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조선, 즉 사만의 땅에는 북부여, 동부여, 예, 동예, 맥, 옥저, 진안, 마한, 변한 등의 국가가 생겼고 이들 안에는 또한 많은 국가나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국가의 이름이 많이 바뀌면서도 모두 사만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였고 사만이라고 불리는 것도 계속되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삼국은 마한, 진안, 변한의 후손이다. 마한은 고구려, 진안은 신라, 변한은 백제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와 발해가 양립하였던 남북국 시대의 신라는 사만을 통일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의 기록에서 김유신은 문무왕에게 삼한이 한 집안을 이루고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니 비록 태평함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조금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라는 다시 후삼국으로 나뉘어졌고 고려가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고려도 삼한을 통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고려사에서 태조 왕건은 여름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몸을 태우고 생각을 수고롭게 한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고 감히 왕위에 오른 지 25년이나 되었고 몸은 이미 늙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려 이후 조선 또한 삼한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494년 성종 25년 기록에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었던 국가일 유쿠구 또는 유구국의 왕인 중산부주가 사신을 보내 전달한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구국 중산부주는 조선국 예조 대인께 받들어 올립니다. 삼한은 만방의 우두머리이니 세상 모든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조선을 정벌하자는 주장을 정한론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정벌한다는 뜻이며 19세기 일본에서도 조선을 한국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75년에 정한평론을 발간하고 1903년에 정한론의 구몽담을 발간한 일본의 외교관인 사다 하쿠보는 1870년 외무성의 보고서에서 정한론은 오로지 일본의 위험을 세계만방에 떨치기 위함이며 지금 조선의 오만을 용납하면 국위가 훼손될 것임을 통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한제국 1897년 고종은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습니다. 1897년 고종실록 10월 11일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의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고종은 이때의 연호는 광무, 자신을 고종황제, 광무황제라고 선포하고 서울 소공동에 천재단을 만들고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천재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이었지만 당시 극도의 부패와 무능함 속에서 부실한 국가 운영을 하며 일본의 반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조선에서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1908년 기독교인인 윤치호가 자신이 번역한 찬송가들과 직접 지은 애국가 등을 모아 찬미가를 발간하였는데 이에는 현재 애국가 가사의 원형이 나옵니다.
그중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은 한국은 하느님이 돕는 나라, 하느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밝고 큰 한국인의 나라, 대한민국의 시작. 1919년 4월 11일. 1919년 3월 1일 모든 한국인이 일제에 항거해 맨손으로 일어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놀라운 평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으로 인해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은 4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첫 회의를 가지면서 국호를 논의하였습니다. 일부 의원은 대한제국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며 대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지만 신서부 의원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고 주장하여 4월 11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확정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역사상 처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탄생 1948년 6월 7일, 7월 17일,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3년 만인 1948년의 재헌국회에서 헌법 제정을 위해 설치한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국호로 대한민국,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한국 등 다양한 명칭이 제안되었으나 6월 7일 헌법기초위원회 무기명 투표 결과 27명 중 17명이 대한민국에 투표하여 대한민국이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포함된 헌법이 7월 17일에 국민들에게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1919년 4월 11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은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가진 더욱 완전한 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인류 평화를 이룰 대한민국의 사명과 역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을 높이는 국호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인 나라이며 일본은 태양이 뜨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밝은 나라, 광명의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양심이 밝은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밝고 환한 나라입니다. 공생의 정신과 사랑으로 모든 나라를 환하게 비춰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큰 나라입니다. 국토가 큰 것이 아니고 정신이 큰 나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도록 할 홍익 정신이라는 큰 사랑을 가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뜻이 하나인 나라입니다. 홍익의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전 세계인들이 인성을 회복하고 하나 되도록 만들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